여러분은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무대 위에서 미래를 선언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신화 속 영웅처럼 보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신으로 추앙받으며 그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 기술 산업이 들썩이는 현상을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그 신화 뒤에는 감춰진 절박한 생존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당신만 모르고 있는 이 진실은 사실 우리 모두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의 실체는 어쩌면 이 거인의 발자취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전 세계 AI 산업을 지배하며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보는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의 한마디에 요동치고 수많은 투자자는 엔비디아의 미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압도적인 성공의 이면에는 3번의 파산 위기라는 절박한 생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보는 화려함은 수면 아래 감춰진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젠슨 황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3번이나 살아 돌아온 생존자입니다. 진짜 위기는 소리 없이 다가오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지갑은 알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젠슨 황 회장은 1993년 엔비디아를 창업했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그래픽 칩 시장은 수많은 경쟁자가 난립하며 피 튀기는 전쟁터였습니다. 3D 그래픽 기술은 이제 막 태동하던 시기였고 수십 개의 스타트업이 저마다의 기술을 내세우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초기 몇 년간 이렇다 할 성공작을 내지 못했고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말 그대로 파산 직전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월급을 줄 돈조차 부족해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매일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때 젠슨 황은 모든 것을 건 도박을 감행합니다. 여러 종류의 저가형 칩을 만드는 대신 단 하나의 고성능 칩, 바로 리박 128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수많은 경쟁사가 다양한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할 때 엔비디아는 오직 한 길만을 택한 것입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엔비디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마치 한 식당이 수십 가지 메뉴를 팔다 망해가던 중 오직 하나의 시그니처 메뉴에 모든 것을 걸고 재기를 노리는 것과 같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엔비디아를 기사회생시켰고 고성능 그래픽 칩 시장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위기에서 젠슨 황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생존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2008년 엔비디아는 자사 칩셋의 결함으로 인해 대규모 리콜 사태를 겪게 됩니다. 특히 노트북용 칩셋에서 불량이 발생하며 수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었고 회사의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결함은 단순히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젠슨 황 회장은 이 시기를 죽을 뻔한 경험이라고 회고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산산조각났습니다. 수많은 소송에 휘말렸고 회계장부에는 막대한 손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신용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며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리콜과 보상에 나섰습니다. 당시 엔비디아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이는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신뢰를 지키겠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을 따랐습니다. 이 결정이 없었다면 엔비디아는 지금의 위치에 결코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위기는 신뢰가 곧 생존이라는 냉혹한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거대한 도박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엔비디아는 여전히 게임용 그래픽카드 시장의 강자였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고 시장 지배력도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GPU가 단순히 게임 그래픽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병렬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쿠다라는 플랫폼을 개발하며 GPU를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의 핵심 엔진으로 전환시키는 대담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이 결정은 엄청난 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되었고 수많은 엔지니어가 매달려야 했습니다. 많은 내부 반발과 외부의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왜 잘 나가던 게임 시장을 버리고 미지의 영역으로 가려 하는가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당신이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아무도 가지 않은 미지의 길을 개척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두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절박한 생존 본능으로 이 길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GPU가 미래 컴퓨팅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독보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뉴스가 아니라 숫자를 읽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은 미래의 숫자를 읽어낸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위기 속에서 젠슨 황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영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절박한 생존 본능입니다. 그는 안주하지 않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뭘까요? 엔비디아와 같은 거대 기업조차도 이토록 처절한 생존 싸움을 벌여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은 소리 없는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지갑은 알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치솟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외면하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합니다. 마치 혈관이 막혀가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당신의 경제적 생존은 이미 위협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위기의 징후를 읽고 미리 대비합니다. 그들은 뉴스가 아니라 숫자를 읽고 그 숫자가 가리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젠슨 황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째, 끊임없이 변화를 감지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어제의 성공 방정식이 내일의 실패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도 있으며 그 용기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셋째,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비전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신뢰는 위기 속에서 당신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넷째, 자신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새로운 기회와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미래의 흐름에 맞춰 진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절박한 생존 본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안온함에 젖어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진짜 위기는 소리 없이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도취될 때가 아닙니다. 냉혹한 현실은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운명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는 것이 힘이고 준비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